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하고자 하는 주제가 생성형 AI 영상의 미학과 비주얼 스토리 탐색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허버트 제틀의 영상 미학 5차원 하고요. 브루스 블록의 비주얼 스토리 6가지 요소 등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생성형 AI에 대해서 미학을 좀 탐색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많은 부분들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달리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거나 시각을 구성을 한다거나 또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화되면서 기존의 영상 문법과 영상 미학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그 원리가 과연 적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생성형 AI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형태의 영상을 표현하는 구조가 있지 않는가 또는 미학적인 규범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면 실제 그 코바라 그래서 방송 영상 장비 전시회가 5월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레거시 미디어에 해당되는 지상파 중심으로 생성형 AI가 과연 현황이 어떤지 제가 자료로 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은 1인 AI 영상 제작의 그 프로세스, 워크 플로어는 실제로 기획이라던가 자료 조사를 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또는 편집을 해서 완성하는 이러한 단계들이 기존의 디지털 제작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 반면에 그 에이젠틱이라 해가지고 이제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보니까 기획 단계 또한 프로젝트 기획이어야 했고요. 자료 조사나 이러한 것들이 내용을 구성하는 AI 툴들이 있었고요. 또 내레이션을 형성해주는 툴들이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자막을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BGM이라 그래서 음향을 생성하는 것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AI 기반의 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 또한 편집도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러한 AI가 만든 EBS의 단편 그 문학관에 해당되는 건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 이 영상들이 그냥 자동화 AI가 만들어낸 영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영상 문법이나 영상 구도, 영상 앵글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던가 또는 그 버즈 아이 뷰라던가 또는 이렇게 그 클로즈업 샷이라던가 또 영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풀샷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화에 의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EBS 같은 경우 이거 그 유튜브로 된 건데요. 이것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EBS에서는 AI 역사 그 다큐멘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고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그 AI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것들을 촬영과 기획에 의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이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 국부론이라는 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자동 생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작이 돼버리는 현실입니다. 실제 EBS에서 이 다큐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사실 최근
많이 안 읽었는데 영상으로 나마 이 책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도 그 책, 책, 책을 넘어선 이해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더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다큐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인데요. KB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AI 버추얼 아나운서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뉴스를 전달하는데요. 심지어 여기 보시는 이런 버튼들을 통해서 각도라던가 앵글이라든가 샷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조절하면서 제작되는 그런 현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는 그 문화 연구 영역이 아니라 영상을 제작하는 영역에서의 미학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거를 좀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허버트 제틀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의 원리와 방법으로 기존의 디지털 미학에 대해서 5가지 차원이라고 이렇게 그 책을 냈는데요. 기존의 영상 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1차원에 해당되는 빛이나 색, 그리고 2차원에 해당되는 평면 구조, 그러니까 어,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2D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3D 구조는 입체감을, 그래서 X축과 Y축에 점 하나를 찍으면 Z축이 되는데요. 그 Z축에 해당되는 입체감, 공간을 주는 3D 공간을 3차원이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나 동작을 현실에서는 조절할 수가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는 과거를 요즘으로 또는 현재, 미래를 이렇게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동작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을 보고 있지만 영상으로는 예를 들면 어제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동작으로 멀리 있는 호주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를 바로바로 동작으로 연결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편집으로 해결해주는 그 4차원 공간을 4차원 영역 이렇게 얘기했고요. 영상을 부과해주는 이 음악 또는 대사 이런 것들을 5차원 영역에서 음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정리가 된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상 제작의 미학 그 원리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만들어진 시점, 그 기반 원리는요, 사람들의 인지적인 것 또는 감성적인 이 반응을 고려한 시청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영상을 제작하는 그 현장의 조건, 그러니까 실제 촬영을 하거나 조명을 하거나 편집하거나 한 이러한 실제 제작 현장의 조건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의 기준을 두고 이 영상 제작의 미학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작은 이제 기술 장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적인 요소를 고려한 형태의 미학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는 색과 빛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여야 영상이 그 구동이 되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색을 표현하는, 그래서 빛에 해당되는 것은 조명이었고요. 색에 해당되는 것은 색채 감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색 온도라던가 조명,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요. 2차원은 화면 구도인데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던가 그 정보를 구조화하는, 그래서 설득력을 위해서 그 영상 화면이, 화면 구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안정적인 프레이밍을 위한 화면 구도, 그리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벡터 이런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원은 공간을 표현해야 돼서 그 입체감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4차원은 역시 편집을 통해서 하나의 서사를 조절해 나가는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차원은 문자적인 음향으로 자막을, 그리고 대사라던가 또는 BGM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5차원 영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생성형 AI가 만든 이것도 이런 영상에도 이러한 이론들이 적용이 되는가를 좀 궁금해 했었는데요. 보니까 기존의 미학과 달리 생성형 AI의 영상 미학은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연산적 미학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성형 AI 영상 미학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화된 미학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된 미학은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확률 중에 가장 미학적인 또는 영상을 생성할 때 바이브 코딩과 프롬프트에 의한 하나의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어떤 미학 그리고 기존의 모델이나 파라미터의 수치에 의해서 입력되는 그래서 조정되는 하나의 어, 연산적인 구성에 의한 그런 미학이라는 그런 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패턴을 생성을 한다던가 또는 그 수치가 나타내는 연산적인 미학이라던가 또는 내용들이 비현실적인 또는 초현실적인 이런 미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모든 것들이 뭐 제작 기간이라는 게 워크플로어라는 게 있는데 이 워크플로어를 생략한 자동 미학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미학과 그리고 생성형 AI가 나타내는 영상의 미학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감각이나 해석이라는 이런 예술적인 철학적인 미학이었다면 생성형 AI의 미학은 데이터 패턴에 기반한 형태의 어떤 확률에 기반하고 자동화된 그런 미학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영상을 제작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을 하기 때문에 프롬프터를 넣기 때문에 또는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감성적으로 해석한 인간의 어떤 해석과 그리고 데이터가 기반해서 최적화하여 만들어내는 어떤 영상이 결합된 형태, 즉 하이브리드 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미학은 알고리즘,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제작을 지원하는 툴이라던가 또 실제 콘텐츠를 누가 생성해내는가, 그 생성해내는 주체의 역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주얼 스토리를 그 6가지 요소로 분석을 했던, 브루스 블룩은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그 제작을 했었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학에서 그 강의도 하면서 후학을 길러낸 그런 분인데요. 현장에서 적용했던 이론과 실제 이제 이런 것을 아카데믹하게 비주얼 스토리라는 책으로 이론화했는데요. 6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블록 같은 경우는 화면의 깊이나 거리 배치, 그러니까 영상에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영상의 줌이라던가 틸트라든가 팬이라든가 이런 영상 기법,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구성해내는 화면, 이것을 공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설득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선과 모양이라고 해서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어가는 방향이면은 앞부분이 많이 남아 있도록 하는 그런 구도와 같은 그런 선과 또는 형체를 나타내는 실루엣을 나타내는 그런 미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색과 조명에 해당되는 그 톤이라던가 색 컬러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주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영상을 이야기시켜주는 하나의 화면 구성의 6가지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영상에는 피사체나 카메라가 빠르게도 또는 느리게도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데
이러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영상은 다른 그 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영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리듬이 있는데요. 컷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화면을 아주 빠르게도 하고 늦게도 하고 하면서 그 전체적인 영상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영상을 분석하는 6가지 구성 요소, 이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얘기하는 비주얼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6가지 구성 요소와 허버트 제틀이 얘기하는 영상 미학의 5가지 차원, 이것을 저는 그러면 AI 영상에다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미학의 5가지 차원의 횡축과 어, 그 종축과 또 비주얼 스토리의 6가지 구성 요소의 그 횡축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영상 제작이 그 기존의 디지털 제작과는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 그래서 그 달라진 점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등등을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영상 제작의 개념이 기존에는 이렇게 프로덕트 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I가 만들어내는 영상은 이제 제작이나 창조라는 개념과 달리 generative, 즉 생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생성형 AI가 바로 generative AI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작과 창조는 제작, 어, 그러니까 준비, 제작, 유통, 배포 뭐 이런 구성의 워크 플로어였다면 이제 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워크 플로어는 툴들에 의해서 이 T는 툴인데요. 이 툴들 미드저니, 제미나이, 위스크, 프리픽, 챗 GPT 이런 것들에 의한 툴이 생성해내고요. 이러한 것들을 또 툴들이 나노 바나나 뭐 플럭스 콘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수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힉스필드라던가 VO3는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 그러니까 구글에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호인데요.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수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링크에서 싱크를 맞춰서 사운드를 입혀주는 그러한 형태로 생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캣컷이나 프리미어와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편집을 하기도 하고요. 이 편집의 과정을 생략한 다음에 아예 생성해버리는 그런 워크 플로어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이 툴들은 이렇게 많이 AI 서비스 허브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툴들을 가지고서 생성해버리는 영상의 미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좀 그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했는데요. 보시면은 기존의 제작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미장센, 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하는 것을 몽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장센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편집을 통한 몽따주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서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수작업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씬을 갖다가 지금 AI가 만들어낸 이 영상 사례인데요. 이렇게 인서트 컷 없이 바로 씬을 구성해서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어, 자료로 바로 보시겠는데 이 영상도 보시면 그 VO3로 만들어내고 나노 바나나가 편집을 거쳐서 수노의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레드카펫 영상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는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했고요, 기획을 했어야 했고요, 촬영을 해야 했었고요, 편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아예 제미나이고 드로잉이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 AI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미나이의 고 드로잉으로 이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여기에다가 프롬프터에다가 입력한 일이었는데 이 프롬프터도 챗 GPT한테 레드카펫에 등장하는 아름답고 멋진 남자와 여자 배우를 중심으로 한 뭐 뒤에 카메라 샷이 그 배우를 비추는 레드카펫으로 구성해줘. 이렇게 하면서 챗 GPT의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고 드로잉에다가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국제 그 영상 그 레드카펫이었기 때문에 영어로도 만들었죠. 해서 자막을 입히기 위해서 내레이션과 자막까지 이렇게 구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AI로 자동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도훈 배우인데요. 이 기도훈 배우의 이미지를 가지고 미드저니가 영상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그 툴인데요. 그 툴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 하단에 있는 이 영상이 템플릿입니다. 그런데 이 템플릿에다가 기도훈 배우의 두 번째는 기도훈 배우의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샷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샷을 넣어서 동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이 템플릿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프롬프터를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미드저니에다가 템플릿을 설정을 하고 이 그 기도웅 배우의 이미지를 넣어서 움직임을 주도록 프롬프터를 하고요. 두 개를 합성 움직이는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 템플릿에 있는 이 배우가 아니라 기도훈 배우가 이미지연에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이 사실 움직이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해서 편집의 변화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생성형 AI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미학적 특성들이 나왔는데요. 자료를 하나 더 보시자면, 이거는 상명대 학생들이 만든 그 설화의 그 AI 영상입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천안 삼거리에 능수와의 전설을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능소와 버들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은 기존의 영상 미학과 기존의 비주얼 스토리의 이야기 구조가 과연 생성형 AI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분석의 핵심이었는데요. 그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한 이 미학적 특성을 보면 생성형 AI 영상은 하나의 영상을 생성하는 그 모델이 텍스트, 이미지, 스타일, 이러한 정보를 확률적으로 합성하는 영상이다라는 그 시사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인간이 촬영을 하거나 조명 장비 기반의 실사 영상과 달리 데이터 패턴이 학습한 연산적 미학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특히 인간이 촬영하기 불가능한 그런 시각 문법, 초현실 시각 문법과 프롬프터 기반의 서사 문법이 적용된 그런 기존의 서사 문법과는 다른 구조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컴퓨테이셔널 카메라 워크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특히 영상 미학의 핵심 구도에 해당되는 구도, 색채, 빛, 움직임, 리듬 이런 것들이 이제는 통계적인 경향에 의해서 패턴을 재현하는 그런 미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제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이 모델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툴들이 선호하는 확률적인 이 패턴이 하나의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만든 영상은 그 새로운 영상을 만들지만 패턴이 반복될수록 비슷하게 하나의 관습을 형성하면서 통계적이고 확률적이고, 그러니까 획일화된 패턴으로 미학들이 점점, 그래서 미학의 가장 최고선은 아름다울 미, 최고선은 어, 미학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데,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는 통계적인, 그러니까 획일화로 점점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될 그럴 우려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도 소라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제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이 결론이 이렇게 뭐 통계적, 확률적, 연산적 미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이미 이 안에는 장면 스토리나 키워드나 앵글 무빙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넣어도 이제는 획일화된, 그러니까 평준화라고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초경량화된, 그러니까 뭔가 더 인간의 미를 더 추구하는, 더 궁극의 어떤 미를 추구하는 그런 영상 미학이 아니라 경량화된, 그래서 획일화된 좀 평준화된 미학으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미학이 이제 생성형 AI의 미학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향후에 제작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규칙적인 장면의 내러티브, 그리고 창작의 구조 역시 감독이 의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을 구성하고 촬영하는 이런 창작의 구조였다면, AI는 이제 AI가 제안하는 것을 인간이 검수하고 완성하는 이런 하나의 제작자가 아니라 AI 콘텐츠 마스터가 돼버리는 그런 변화가 가속화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문화적인 맥락에서도 보면 인간 감독은 하나의 문화적 배경이라던가 시대 정서 반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었다면, 앞으로는 그 평균적인 미학으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기법의 영상 미학이 창작 구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정리를 하자면, 주제는 어, 감독 중심의 감각적인 창작이 아니라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설계가 될 것이고요. 시간도 촬영과 편집이 연속적으로 가능했다면, 편집을 통해서 이제는 알고리즘 기반의 즉각적인 피드백 형태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그런 미학 구조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하나하나 개별 장면의 현장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학이 전체 영상에 대한 미학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리얼리즘이 굉장히 진정성 있다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앞으로는 형식이나 시각이 통제되어 있는 그런 그 영상으로 나타내지 않을까, 표현해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생성형 AI 제작은 AI와 인간의 공동 제작,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 결론으로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음, 이제 생성형 AI 영상의 미학이나 스토리 이러한 요소가 수용자에게 그러면 감정이나 몰입 또는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박한우라고 영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은 이 분야를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강의하시는 그 대상은 그러면 전통적인 미술 계열의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뭐, 공학이라든가 미디어 쪽 학생들인가요? 아, 저는 원래는 그 방송 언론 정보인데요. 지금은 교양 과목으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 그러면 제가 그거의 배경을 네, 물어본 이유는 그런 전통적인 미학을 강조하시는 입장인지 네. 아니면 AI 기반의 이러한 미학적인 것을 강조하는 입장인지 그게 궁금해서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아, 어, 저는요, 그 생성형 AI는 이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 영상 제작의 노동 시간을 단축해주고 또 누구나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영상 미학을 알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상 미학의 기본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까 AI 영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미흡한 부분이 평균화, 초경량화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영상 미학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더 퀄리티가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완성도를 높이려면 기존의 영상 미학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냐 어, 어느 정보학과 출신이시라고 그래서 또 더 헷갈리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저는 방송 전공이고요. 방송사에서 PD로 일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그래서 프로젝트나 이 연구. 전통적인 영상미학을 강조하신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입장인가 싶어가지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국은, 저는. 예, 결국은 그 AI 그 도움을 받더라도, 네, 제작자의 선택이 작용할 거니까, 이렇게 네. 평균화된 수준으로만 쭉 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이미 그 알고리즘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내는 영상의 이 그 프로그램 코딩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VO3 안에 들어있는 영상 생성하는 이 알고리즘이 작용하지, 그, 다 비슷비슷한 내재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지, 이거를 제작하는 제작자는 반드시
조금 다른 요소들을 알아야지 영상 미학이나 비주얼 스토리나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만이 그 생성형 AI가 확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경량화된 그런 영상으로부터 조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영상 제작이 투 트랙이 돼서 양극화가 일어나서 아주 네. 고퀄의 영상 아니면 대량 생산된 표준화된 영상들 그렇게 갈 것 같기는 한데요. 아, 네. 근데 누구나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어, 일반인들은 또 평균적인 퀄리티의 평균적인 완성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조금 더 높은 완성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영상 미학과 비주얼 스토리 이러한 이론적인 기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작자들에게 기술적인 거를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어, 프로그램 편집 툴, 그러니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인문학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직업인들을 양성해내는 것으로 대학이 좀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하자면요. 마찬가지로 그 인문학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 영상 미학과 비주얼 스토리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대학에서 또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것도 좀 환기를 시켜주고 화두도 좀 던져주고 그래야지 기술 일변도에, 그래서 기술 결정이나 기술 발달로만 가지 않고 조금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좀 탐색을 해봤고, 만약에 제가 이런 제작자들을 양성해 낸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알고 제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탐색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아마 그 영상 제작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AI를 뭐 활용한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어떤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영상 제작 등을 대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 주장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대학교 본부 당국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달라, 가르쳐 주면은 학생들이 호응이 좋아서 말하자면 영업이 좀 잘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영상 제작, 영화 제작 그 오랫동안 그 고전적인 테크닉의 교육에 좀 깊이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그 우리가 이야기한 뭐 AI 제작 영상이라든지 그 폰으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그런 과정은 대학에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웬만큼은 시행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 대학 교육은 더더군다나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이랄까요? 전통적인 영상 제작 기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대학 음, 본부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답니다. 수강생도 많고 인기도 좋아질 텐데 그런 걸 안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막 그,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그 전통 기법을 강조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아직까지 그 정도 학교는 웬만큼 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그런 걸 버텨낼 재간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또 다른 그 질문 말씀 듣겠습니다. 예, 도윤지 박사님 뭐 혹시 예, 말씀해 주시면. 네. 아,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저도 AI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아까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제 평균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롬프트들이 이제 돌고 그 프롬프트들을 사람들이 익혀서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이제 점점 더 평준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오키 교수님께서 혹시 학생들이 프롬프트를 만들 때 조금 더 미학적인 부분이 반영되도록 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예. 제가 그, 저기, 실제 프롬프터 구성을 할 때 영상에 이런 미학적인 요소를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얼마 전에도 그 벚꽃을, 그러니까 주제를 벚꽃, 봄날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버즈 아이 뷰 샷이 벚꽃 단지를 비추고 있으며 뭐 미디움 샷으로 그 뭐 저기 벚꽃의 그 모습을 전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뭐 그 틸 다운으로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존에 사용됐던 그 영상에 사용되는 그런 언어와 요소와 그러니까 영상 문법과 화면 구도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서 영상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상 그 자체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요 내용을 만약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이브 코딩의 그 쉬운 것만을 통해서 제작하는 그 영상과 한 번쯤은 영상 문법과 영상 구도, 비주얼 스토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프롬프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차원이 다른 형태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런 점은 있는 것 같네요. 그 페이스북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막 보이는 그 숏폼 드라마들 보면 거의 포맷이 정말 일정하잖아요. 똑같은 네네. 내용, 똑같은 스타일인데 사람만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 근데 그게 대세가 돼서 생기는 우려점이랄까, 뭐 회기랄 이런 거는 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도 보면 지나가는 영상들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 지나가던데요. 네. 음. 그 특히 이제 중국발 숏폼 같은 거 보면요. 물론 저는 오늘 주로 영상 얘기를 많이 했지만 스토리 구도를 보면요. 그 서사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서사 구조는 또 있지 않습니까? 뭐 프롭이라던가 또 그 서사 구조를 이야기하는 또 영상 미학의 이론들이 또 따로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승전결이라던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하나의 틀이 있어가지고 그, 그 중국에서는 숏폼을 대량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 형태만 다른 거예요. 배우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 등장 인물의 그러니까 등장 인물의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등장 인물과 이야기 어떤 아이템, 이것만 달리 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중국은 대체로 그거던데요.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 억울함을 당해요, 초반에는. 그런데 그거를 묵묵히 참고 있다가 어떤 왕자님 같은 뭐 실장님이나 대기업 회장님이나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또 중국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해당되는 꼭 그 군대에 해당되는 공안 이게 또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또 기억을 잃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기억을 찾아요. 그러면서 해결이 이제 사건이 네, 해결이 되며 결말은 해피엔딩이 되는. 근데 이 구조가 딱 있어요. 프로베 그 서사 구조처럼. 그런데 그 아이템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쇼폼이 대량 생산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 익숙하게 그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대량 생산된 그것들을 계속 보는 그게 계속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다음 편이 궁금해지기도 하곤 했거든요. 네네. 예, 쇼폼 드라마 비슷한 것 쭉 보다가 시간 잘 지나가는 거 하고, 그 제가 카카오 페이지에 그 웹툰 보다가 그 기담인가요? 그 한 편씩 이렇게 그 공짜로 볼 수 있는 거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중독성 성향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마 네네. 오히려 동일한 포맷으로 스토리 네. 라인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긴장도를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네네. 다른 예, 질문사항 있으면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하영 박사님 혹시 뭐 박찬영 박사님이나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영남대에서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 AI 기반의 어떤 이미지나 영상 제작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첫 학기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무료 버전으로 이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이옥기 교수님 수업하시는 그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뭐 영상 뭐 무빙, 패닝이나 이런 뭐 실 다운업 이런 이제 개념들을 먼저 강의를 하고 또 영상의 어떤 뭐 클로즈업인지 뭐 바스트 샷인지 이런 개념들을 먼저 익히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프롬프트에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음,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AI의 오류인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정확하게 명령어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무료 버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했을 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루는 툴들이 점점 이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그냥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 이 수정과 변환이라는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그 사실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근데 학생들에게는 무료 버전으로 하기 때문에 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최대한 수정하거나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면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 그 생성과 수정과 변환 이 부분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상과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몇 차례 프롬프트를 수정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음, 그리고 예를 들면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하나 만든 거를 나노 바나나에 넣어서 수정을 하면 더 선명해지잖아요. 만든 네, 것마저도 네. 기존의 흐릿한 기존의 뭐 이미지마저도 나노 바나나 예를 들면 나노 바나나를 넣으면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변환 작업을 더 거쳐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더 고퀄 영상을 만들려면 이제 그 3D에 해당되는 정말 전문가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 스토리보드를 그것도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뭐 진짜 방송계에서 일을 할 때는 직접 이제 작성해가지고 촬영을 갔잖아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적인 그런 스토리를 먼저 짠 다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장면별로 받는 건가요? 어, 예를 들면 프롬프터에다가 제가 이제 이거 그 제2회 여수 국제 웹 드라마의 어, 레드카펫을 만들고 싶은데 시간은 몇 초까지 그리고 장면은 정경샷은 뭐 정경샷 뭐 예를 들면 배우 2명 또 레드카펫을 걸어 나오는 배우들을 촬영하는 여기 보시면 촬영하는 그 기자단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넣었고요. 또 미소를 지으면서 등장하는 모습으로 클로즈업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흔들고 그러니까 네 요런 내용 손을 흔들며라는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넣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 제작자가 프롬프트 작성 자체 단계에서 이제 장면별로 어떤 뭐 카메라 무빙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넣어야 합니다. 상세하게 작성해서 예, 스토리보드를 짜는 거. 네네. 제가 아까 저거 자체를 이제 AI가 짜준 걸로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아,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 네.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아주 이 그림도 그림도 그려준 거거든요. 이 그림도 예를 들면 여수 국제 웹 드라마 영화제 레드카펫 시나리오를 만들어줘 라고 해도 이렇게 그림으로 쫙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구체화했던 내용을 이렇게 그 보여드린 거고요. 네. 자동으로 아예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저렇게 구체성을. 그림으로 나온 저 스토리보드를 참조 사진으로 넣어서 같이 프롬프트를 아니에요. 바로 작성하면 만들어줘요. 그냥 이렇게 아예 바로 만들어줘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드저니 같은 걸 쓰면 좋죠. 아예 그 미드저니는 유료 버전이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거 유료 버전을 썼는데 구동을 하려고 봤더니 유료 버전 기간이 끝나서 구동이 안 돼서 정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보여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또 안녕하세요. 예, 다른 질문, 제가 예, 하면 말씀해 될 것 주십시오.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영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박장효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와테프 사무국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진짜 생성형 AI를 영상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좀 저도 많이 궁금하고 했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게 그 이제 중국의 어떤 쇼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틱톡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쇼폼에 이제 그게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한 게 사실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플랫폼인데 지금 이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사실 엄청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성형 AI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시댄스에서 이제 그런 어떤 영상을 만드는 것 네네네, 자체가 이제 네,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영상 어떤 제작 어떤 이제 툴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뭐 드는 폼도 그렇고 좀 저렴하고 대 비해서 되게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그 어떤 영상의 퀄리티도 이제 굉장히 이제 괜찮다고 이제 했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어떤 그 교수님께서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지금의 어떤 영상 강의 영상 뭐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좀 뭐랄까 좀 더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지상파에서도요, 이 네. 생성형, 그러니까 네. 쇼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음, 지상파에서도 자체로 예를 들면은 KBS에서는 시립대하고 같이
조인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AI 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 보면, 어, 자동 생성하는 그 자막 생성이라던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거기에 아카이빙 되어 있는, 그러니까 KBS에도 보면 자료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자료실에 있는 뭐 3, 40년 동안 저장되어 있던 그런 자료를 갖다가 불러오기를 해서 그 영상을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톡인가요? MBC 같은 경우에도 아카이빙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제가 여기에는 사실 이 영상 미학과 크게 관련이 없어서 첨부는 안 했는데요. 그 이거를 영상을 블로그라던가 아니면은 아카이빙에 있던 찾기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로 또 영상을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예를 들면은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실사에 해당되는 그 엔터테이너가 있고요. 그 엔터테이너를 그 또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아바타처럼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하나는 실사, 하나는 아바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또 하나의 쇼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변환해서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그때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EBS에서는 청소년 문학관 해가지고 AI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17분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걸 쇼폼으로 분류합니다. 15분 정도 되는 걸 쇼폼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아카이빙 자료만 가지고도 쇼폼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은 영상의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쇼폼으로 이렇게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글쎄요, 좀 평균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돼버리는 거죠. 계속. 패턴, 평균화,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기존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하지만요. 더 이상의 이 창의력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보다는 네. 그 창의성의 개념이 조금 재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약간 중국 쪽의 어떤 그런 영상 AI가 이제 네, 지금의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좀 비교했었을 때 혹시 좀 네. 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아, 여쭤봤던 시댄스 거였습니다. 그거요. 네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 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냥 네,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하여튼 답변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예,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참여한 분이 많진 않아서 최송환 선생님 한 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한 질문이나 제안 사항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감성연구소의 최송화 연구원입니다. 와테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아, 아님, 저도 좀 중국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박장효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계속 그 영상 제작에 보면은, 뭐, 미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AI로 만들면은 되게 아름다운데 사실은 좀 아름답게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근데 사실 이제 느끼는 부분이 각자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조금 더 선명하고 아름다워진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감정이나 몰입이나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코멘트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보면 조금은 더 선명하고, 조금은 더 비현실적이면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누적되면, 이게 계속되면 아마도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영상 뭐 발표 말씀 듣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기가 그래서 못 여쭤봤는데요. 그 아담 스미스 나오는 영상이 다른 분들은 다 잘 보이셨나요? 아, 예, 저는 그냥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 영상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정지 화면으로 있었는데 딴 분들은 잘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별 말씀 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떠셨는지 잘 다들 안 보이셨어요? 보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네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아, 멈춘 상태로 그러셨어요? 네, 나왔었습니다. 네. 아, 이옥기 교수님 발표하실 네. 때는 영상이 보여셨던 거죠. 진행이 됐던 거죠. 네네네. 영상을 어, 제가 유튜브에서 틀어드렸어요. 근데 그게 저희도 정지 화면으로 있었는데, 아, 예, 발표 말씀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혹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그게 보여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서. 제가 그 시댄스 그거 링크 하나 저 채팅으로 넣어드렸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채팅으로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마 그 링크 정도는 나중에 단톡방에도 한번 그대로 예. 올려주셔도, 예, 저희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국부론.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한번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잠깐만요. 공유 화면이. 제가 일단 공유는 했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화면 공유는 했습니다만. 네, 예, 이제 지금은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아, 예. 예. 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네네. 지금 저한테는 전체 하여튼 화면으로 했고요. 소리도 최대로 했거든요. 예. 나오고 있을까요? 하여튼 저한테는 소리가 지금 안 화면은 보이는데 나오는데요.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 여기에서 혹시 화면과 소리가 다 나올까요? 예, 지금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는 안 나오는 어, 상황인데요. 잠시만요. 더보기에 가시면요. 거기 설정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설정의 오디오 부분에서 네. 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요. 더보기에 가면 네. 컴퓨터 소리 더보기, 공유. 네, 맞아요.
혹시 나오고 있을까요? 아, 잠깐요. 지금 재생을 안 하셔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이제 나오고 있을까요? 네. 네네. 예, 소리도 지금 나오고 나옵니다. In this 있을까요? hour, when 예, darkness 지금 still 나옵니다. lingers, 아, 다행입니다. Adam Smith begins his walk. Adam Smith loved to walk, lost in thought, talking to himself. So notorious was the incident of him walking in his nightgown that people called him comically absent-minded. 이 But the truth 오디오도 was, he AI입니다. was an observer. 이거 100%다 Wherever AI예요. his eyes rested, 예, questions about the 여기는 world. 배경은 어디로 잡은 건가요? 시가지 배경은 유럽인 것 같습니다. Kirkcaldy, 이 nestled on 애덤 Scotland's 스미스니까 eastern 혹시 shore. 에딘버러인가 영국이겠죠. 싶어서 In 네? 1723, 에딘버러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 예, 영국이죠. 에딘버러의 그 네. 길에 그 네네. 경제학자들 쫙 그 동상이 서 있잖아요. 네네. 예, his 그런 mother, 길이 daughter of a 있는데 landed 아마 family, 네. 아까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ensured he 여쭤봤어요. wanted for 아, nothing. 배경이 아무래도 영국이니까 예, 그리고 그러지 않나 아까 싶어요. 스코틀랜드라고 그러는 거 The 보면 harbour opened to the 그래도 Baltic 여기는 Sea, 보면 뭐 where ships 항인데 arrived 이게 bearing 노르웨이 무슨 Norwegian 항이고 timber and Danish flax, departing laden with Scotland's coal, salt, and fine linen cloth. Day after day, the docks hummed with the work of sailors and labourers hauling cargo. Beyond the waterfront, factory chimneys punctuated the skyline, their smoke curling into the Scottish air. This harbour was young Adam Smith's walking ground, his open classroom. For Adam Smith, to walk was to think. 1737. 14-year-old Adam Smith arrives at the University of Glasgow. Glasgow, a city shedding its medieval stillness, rising as a hub of Atlantic commerce. Inside the classroom, Francis Hutcheson taught him the value of human morality and liberty. Outside, Smith witnessed how those ideas moved through the world. Tobacco lords strode past in scarlet coats, wealth on full display, the power of capital made visible. Down the lanes, in the blacksmith's forge, hammers never stop. One man heats the iron, another cuts, another shapes the point. Young Adam understood. When labor divides, the world awakens. Tools from the forge laid out at the market stalls. What warranty can you give on the edge? What can I get 이 for a penny? 내용이 I'll take two today. 계속 Fresh 이렇게 mutton. Get your fresh 진행이 mutton here. 되거든요. The market was a place of urgency, people searching for tonight's dinner. People glanced at the price of meat, of bread. But young Smith was watching something else. 이거 언론학회 때 USB 줬던 그거군요. Why did the 여기 butcher 지금 cut his meat? 역사를 바꾼 Was it 100건의 kindness? 책인가 하는 게 Concern for hungry 네. strangers? 언론학회 때 이게 USB를 선착순 한 100명 정도 이걸 줬었거든요. 아, No.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EBS에서 아, 준 His 거니까요. family, to earn his 아, coin. 그 영상인 것 It was 같은데요. pure self-interest. 왼쪽에 지금 이렇게 Nothing 보이는 게. The baker worked for the same reason. The brewer too. 이 정도 보고 Bread and ale, 전체 링크 all made in 보여주시면 pursuit of their own 네. survival.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할까요, 교수님? 예, To Smith.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Everyone in the market seemed to act only for their own gain. 예, 하여튼 궁금증은 많이 해소한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 별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시간도 좀 지체되고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아마 마칠까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예, 또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이혁기 교수님한테 직접 여쭤보거나 또 단톡방에서 의견 나눠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또 이혁기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들어주시고 같이 의견 나눠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